초원의 연꽃. 린다 수박은 미국에서 나고 자랐으며 한국인 부모님을 둔 한국계 미국인이다. 영문학과 졸업 후 저널리스트, 카피라이터, 대학 영어 강사 등의 다양한 직업을 거쳤다. 부모님에게 들은 한국 옛날 이야기를 밑바탕으로 동화를 쓰기 시작했으며 고려 청자 이야기를 담은 세 번째 장편 동화 사금파리 한 조각으로 2002년 유베리상을 수상했다. 작품으로는 뽕나무 프로젝트, 내 이름이 교코였을 때, 연싸움 등이 있다. 생각할 만한 주제. 차별을 이겨내는 법. 작가는 어린 시절 초원의 집 시리즈에 나오는 로라와 친한 친구가 되는 상상을 하곤 했다. 자신도 로라처럼 미국인이 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초록의 연꽃에서 한나가 직면한 인종차별은 작가의 경험이라고 말한다. 1871년의 로스앤젤레스 폭동과 골드러시 등 역사적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1880년 미국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 이야기다.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엄마는 딸 한나에게 알려주었다. 너무 슬프거나 화가 나면 너에 대한 생각을 멈추라고. 네, 아니, 그곳이 슬픔이 나오는 곳이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하라고. 그러면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세상은 너무나 부당했고 한나는 그런 부당한 일 대부분에 맞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나는 엄마에게서 배운 것을 잊지 않았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제를 묻지 않았다. 차별의 아픔보다 차별을 이겨내는 한나의 총명함이 더 돋보이는 이야기다. 줄거리. 한나와 아빠는 사이엔을 떠나 거의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여행을 했다. 길을 나선 지 3년이 되었고 드디어 내일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다. 다코타 준주의 철도마을 라포지. 한나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마차 뒤쪽 갈고리에서 양철 냄비를 내렸다. 인디언들이 마차와 불 사이에 둥글게 서 있었다. 여자 어른이 셋, 한나보다 한두 살 어려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와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둘이었다. 한나가 먼저 말을 건넸다. 수프를 만들려던 참이었어요. 좀 드시겠어요? 그들은 한나에게 처음 보는 말린 채소를 주고 떠났다. 그만 좀 물어봐. 한 달간 살 셋집을 빌렸고 중앙로에 있는 공터를 샀어. 가게를 짓고 거기서 드레스 용품들을 팔자. 드레스도 만들어요. 그런데 공터를 사셨어요? 일단 해리스 때문이야. 좋은 사람이지. 공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줄 거야. 가을까진 해봐야지. 한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가을까지라. 그러면 적어도 한 학기나 두 학기는 학교에 다닐 수 있겠어. 아기 때 고아가 된 엄마는 미국 선교사들이 받아주었고 하숙집에서 로나 아주머니와 함께 묵었었다. 아빠가 하숙생으로 왔고 그는 여자 재봉사가 필요했다. 한나가 5살 때 로스앤젤레스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폭행을 당한 중국인이 최소 15이 넘었다. 엄마는 국수 가게를 지키려다 연기에 질식되어 쓰러졌다. 아빠와 한나는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지만 엄마의 폐는 이미 심하게 망가졌다. 엄마는 그 뒤로도 6년간 삶을 이어나갔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는 가게를 팔았고 마차를 샀다. 두 사람은 짐을 싸고 엄마의 죽음과 엄마를 죽게 한 폭동의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났다. 한나는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었다. 글자와 숫자는 엄마에게 배웠고 그 뒤로는 로나 아주머니에게 수업을 들었다. 엄마는 한나가 학교에 가기를 원했다. 아빠가 말했다. 뭐하러 학교에 가려는 건데 넌 읽고 쓸 줄 알고 계산도 하잖아. 더 이상은 필요 없어. 나도 졸업을 안 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잖아. 한나, 우리는 어떤 관심도 받아선 안 돼. 내가 학교 가는 일이 어쩌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몰라. 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는 이 마을에 정착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그걸 알아야지. 엄마는 제가 졸업하길 원했어요. 이건 제가 엄마를 위해 할 수 있어요. 6단계 읽기책을 끝냈어요. 한 학기, 어쩌면 2학기면 될 거예요. 저녁을 먹고 난 후 해리스 씨가 집에 와서 아빠에게 말했다. 여기 라포지는 21세 이하의 아이라면 누구나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어. 나는 월요일에 월터스 선생님에게 새 학생 간다고 말할 참이야. 어렸을 때 아이들은 한나를 조롱하고 한나를 흉내낸다며 눈꼬리를 양옆으로 잡아당겼다. 한나는 본닛을 깊이 눌러서 얼굴을 감춘 채 교실에 들어섰다. 월터스 선생님은 상냥했다. 한나는 자기가 친구를 한 명이라도 사귈 때까지 본닛을 써서 중국인 혼혈이라는 것을 감추고 싶었다.
엄마는 죽기 몇 주 전에 한나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알려주었다. 엄마도 혼혈이야, 너처럼. 엄마의 아빠는 중국인이 아니셨어.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에서 중국으로 오셨지. 한국이라는 곳. 미국인들은 그곳을 몰라. 엄마의 엄마는 중국인이지만 엄마의 아빠는 한국인이야. 내 이름 한나는 한국어로 하나를 뜻하는 말과 발음이 비슷해. 최고로 좋은 1등 딸이라는 뜻이야. 다음날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그걸 쓰고 다니는 건 끔찍한 점이 있거나 보기 흉한 상처가 있는 거겠지? 한나는 본닛을 벗어 못에 걸었다. 어깨를 펴고 교실로 들어갔다. 오전 수업이 끝날 때쯤 모든 학생이 한나에 대해 알게 되었다. 교실은 흥분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서 야단법석이었다. 선생님이 말했다. 오늘 모두에게 특별 과제를 낼 거예요.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돌아올 때는 여러분 모두 출신이 어디인지 말할 준비를 해오세요. 어디에서 태어나 어디에서 자라다가 라포즈로 오게 되었는지. 한나의 맥박이 빨라졌다.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어요. 오렌지 나무가 많아요. 언덕길에서도 볼 수 있고 도로가나 집 마당에서도 볼 수 있어요. 샘이 물었다. 넌 날마다 오렌지를 먹었어? 난 지금껏 크리스마스 때 딱 한 번 먹어봤는데 2년 전에. 샘은 한나를 똑바로 보고 웃고 있었다. 우리는 거의 날마다 오렌지를 먹었어. 나머지 학생들도 자기 차례에 이야기를 했다. 선생님은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곳에서 왔다는 걸 알게 하시려는 거야. 한나는 읽기와 암송이 너무나 즐거워서 그날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날 밤 학교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다음날 학교에는 대여섯 명 이상의 자리가 비었다. 그 다음날은 더 많은 따돌림이 있었다. 도시락에는 누군가 절반을 물로 채워넣었다. 누군가 한나의 얼굴을 조잡하고 잔인하게 그려놓고 더러운 중국인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월요일 아침은 너무나 빨리 왔다. 샘, 돌리와 베스의 동생 세드가 들어왔다. 다른 학생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선생님이 책을 꺼내라고 했을 때 샘의 여동생 펄이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오빠가 집에 와야 한다고요. 같이 오지 않으면 날 회초리로 때린다고 했어요. 한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는 줄은 알았어. 그게 안 된다고 자기 아이들을 그만두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학교를 그만둬야 할까봐. 끔찍한 실망 속에서도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온 셈이 고마웠다. 한나는 엄마의 말을 기억했다. 슬플 때나 내가 너무 많이 그리워질 때나 화가 날 때 너에 대한 생각을 멈춰. 네, 아니, 그곳이 슬픔이 나오는 곳이야. 그 대신에 밖을 봐. 다른 사람들을 봐.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해.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생각이 들어서 공간이 사라져. 한나와 베스와 세디만 학교에 나왔다. 월터 선생님이 말했다. 베스와 한나, 너희에게 해보고 싶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너희 두 사람이 수업을 열심히 따라온다면 마지막 날에 졸업시험을 볼 준비가 될 수 있으리라 믿어. 너희가 해낸다면 학습을 끝내고 졸업장을 줄 수 있을 거야. 한나가 졸업하면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을 다음 학기에 다시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협상이었다. 만족스럽지 않은 협상. 한나는 커다란 거울을 원했지만 아빠는 말을 끝마치지도 못하게 했다. 안 돼. 우리에게는 거울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 우리는 옷이 아니라 드레스 용품을 팔 거야. 엄마는 한나가 걸음마를 막 뛸 때부터 바느질을 가르쳤다. 몇 년에 걸쳐 한나는 바느질 장인 이상으로 많이 배웠다. 한나는 디자이너와 재봉사가 되어 엄마의 유산을 명예롭게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었다. 학기 마지막 날에 한나는 가게로 가서 하트 씨에게 종이를 내밀었다. 하트 씨가 소리내어 읽었다. 이것으로 한나 메이 에드먼즈가 정규 교육 과정을 완수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빠의 눈에 서린 온화한 눈빛을 보고 한나는 놀랐다. 내 엄마 생각이 나는구나. 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아빠는 개업식 날을 정했다. 다다음 주 화요일. 가게의 2층에는 침실이 2개 있었다. 한나는 이미 두 방 창문에 커튼을 달았다. 한나는 오래도록 주위를 돌아보았다. 자기 방, 새든 집도 마차안도 아니고 온전히 자기 것인 방. 아빠가 한나에게 간판을 보여주었다. 한나는 금박 페인트로 윤곽을 그린 꽃잎이 5개인 연꽃 그림을 보고 기뻐서 헉 하고 숨을 멈추었다. 엄마는 엄마가 만든 모든 옷의 안감에 아주 작은 연꽃을 수놓았었다. 한나가 아빠에게 말했다. 한나는 마차를 몰고 마을 남쪽으로 갔다. 키 작은 장미가 여기저기 피어 있었다. 남쪽에 무언가가 있었다. 인디언들이었다. 한나가 숯불을 주었던 여자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한나에게 발밑에 있는 식물을 가리켰다. 팀풋이나. 그것은 초원의 무였다. 껍질을 벗겨내자 알뿌리에 하얀 속살이 보였다. 지난번 주었던 말린 채소였다.
오늘 손님이 왔어. 월터 선생님이랑 테너 부인과 그랜선 부인이었어. 드레스 용품만이 아니라 드레스도 만들 거냐고 물으시더라. 때로 와서 나를 다그쳤어.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할까봐. 재봉사를 고용할까 생각 중이야. 아빠, 바느질은 엄마가 제게 주신 거고 전 그게 자랑스러워요. 저는 진열창에 걸 견본 드레스를 만들고 싶어요. 누군가를 고용해야 하긴 하죠. 재봉사가 아니라 조수 말이에요. 한나는 베스를 찾아갔다. 나하고 바느질 하러 와줄 수 있어? 금요일 베스가 찾아왔다. 엄마가 처음엔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 하지만 아빠와 내가 거듭 설득했어. 한나는 호텔 주인인 블레이크 부인이 준다고 한 깡통을 받기 위해 호텔을 갔다. 한나가 호텔을 떠날 때 두 남자가 살롱에서 비틀비틀 나왔다. 한 사람은 돌리의 아빠 스웬슨이었다. 스웬슨은 저건 중국인이야. 안녕, 중국인 계집애? 어딜 급히 가는 거야? 넌 인사도 할 줄 몰라? 라며 길을 막았다. 한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리와 계집애,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네가 싸움을 걸지 않으면. 스웬슨은 갑자기 웃기 시작하더니 한나의 목 근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한나는 스웬슨의 칼날을 보았다. 다 해졌는데 맨 위에 단추가 떨어지고 없었다. 단추가 떨어졌잖아요. 셔츠를 주시면 제가 우리 가게에 가져와서 단추를 달아드릴게요. 스웬슨이 어리둥절해야 할 때 한나는 빠져나와 호텔로 향했다. 호텔 문이 보였고 블레이크 부인이 걸어 나왔다. 너무 취해서 반응할 수 없었던 두 남자는 서로 부딪혀서 인도 위로 완전히 뻗고 말았다. 한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빠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한나는 밤새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 다음 날은 제대로 일어날 수 없었다. 아빠는 혼자 교회에 갔다. 교회에 다녀온 아빠는 화가 나 있었다. 나한테 말해. 여러 사람이 개업식에 오지 않겠다고 말했어. 마을에 드레스 용품점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다고 말했던 그 여자들이 말이야. 억울함의 무게가 한나를 짓눌렀다. 뭔가 시도라도 해야 했다. 한나는 월터 선생님 집으로 갔다. 선생님 부탁할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게 개업식에 오지 않겠다고 했대요. 선생님 혹시 제가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을 방문하면 어떨까요? 마음을 바꿔서 가게로 와달라고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난 널 믿어, 한나. 스웬슨 씨가 불쾌한 일에 연루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야. 내가 너라면 잠시 그대로 내버려 둘 거야. 개업 전날인 월요일 아침 베스가 문을 열었다. 미안해, 나는 오늘 일하러 온 게 아니야.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나더러 더 이상 널 위해 일할 수 없대. 베스, 잠깐만 나랑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내가 잘못 행동했다고 생각하지. 내 가족의 생계가 망가지는 것은 옳지 않아. 그것도 거짓말 때문에. 난 진실을 알려야 해. 내가 여자들을 설득하려 하면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넌 할 수 있어. 사람들은 내 말을 듣겠지. 나도 돕고 싶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월터 선생님, 선생님이 너와 같이 가주실 거야. 그렇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위에는 파란 하늘이 있고 선반에 사랑스러운 천들이 있고 덩굴 장미는 활짝 피었고 초록색 잔가지 론드레스가 있었다. 엄마가 계셨으면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을 거야. 한나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해가 사라질 때까지 베스는 오지 않았다. 한나, 무슨 일이야? 또 안 좋아? 서둘러 여기로 내려와. 9시 몇 분 전이었다. 그때 바깥에서 낯선 소리들이 들렸다. 한나는 창문을 내다보고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다. 인도의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었다. 사람들이 전시된 것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다. 베스가 해냈다. 월터 선생님이 한나의 양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베스를 내게 보낸 건 잘한 일이야, 한나. 한나는 베스에게 물었다. 너희 엄마가 내가 여기에서 일하는 걸 허락하실까? 그럼 엄마는 개업식에 가라고 허락하셨어. 심지어 아빠에게 마차로 태워다 주라고 하셨는걸? 일주일 지난 어느 날 저녁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나 와서 나 좀 도와줘. 눈을 감아봐. 다 왔어. 이제 조금만 더 옆으로. 좋아. 눈을 떠. 한나는 눈을 깜빡였다.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깨달았다. 바로 전신 거울이었다. 거울에는 아름다운 엄마를 꼭 닮은 자신의 모습이 비치었다. 저에게 꼭 필요한 거였어요. 정확히 읽기. 한나는 인디언들에게 줄 스프를 만들면서 아빠가 너무 빨리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나의 엄마가 죽은 것은 로스앤젤레스 폭동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한나는 보닛을 쓰고 학교에 갔습니다. 왜 한나는 친구를 사귀기 전까지 보닛을 쓰기로 마음먹었나요? 깊이 읽기. 한나는 처음 보는 인디언들에게 숯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월터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발표하게 함으로써 모두 서로 다른 곳에서 왔다는 걸 알게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떤 소용이 있을까요? 한나는 가게를 방문한 베스의 엄마에게 말할 용기를 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떤 말을 했나요? 그것이 왜 자랑스러웠을까요? 생각 읽기. 피부색이란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차별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차별을 할 수 있을까요? 밑줄 긋기. 책 속 한 구절. 89쪽. 세상은 너무나 부당했고 한나는 그런 부당한 일 대부분에 맞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엄마에게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그건 바로 여기 라포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23쪽. 엄마가 찾아왔다. 내가 했던 말 기억해? 슬플 때나 내가 너무 많이 그리워질 때나 화가 날 때 내 엄마, 아니요 엄마. 한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너에 대한 생각을 멈춰. 네, 아니, 그것이 슬픔이 나오는 것이야. 그 대신에 밖을 봐. 다른 사람들을 봐.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해.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생각이 들어서 공간이 사라져. 항상 한 가지 일로 시작해. 작은 일 하나로.